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시놀로지 나스 언박싱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겠죠. 저는 DS1520 플러스를 구매했지만 920 플러스 같은 다른 시놀로지 나스도 설정법이 같으니 설정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디스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디스크 2개를 사용할 거라서 8TB 2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개의 디스크 베이가 남는데 추후에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설치에 모든 디스크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크 장착 후에는 네트워크 케이블, 즉 랜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나스와 공유기간에 랜선을 연결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하드웨어적인 설치는 끝이에요. 참 쉽죠? 이제 남은 건 소프트웨어적인 설치인데요. 먼저 나스 전원을 켜고 좀 기다리시면 비품이 들릴 거예요. 삐 하는. 그때 find.synology.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연결을 누르시고 사용자 약관에 동의를 하면 DSM 설치를 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DSM은 시놀로지 나스의 운영 체제로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같은 거예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면 나스에 장착했던 모든 디스크가 초기화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혹시나 하드디스크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멈추고 반드시 백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백업을 해 두었으니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DSM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렸습니다. DSM 설치가 완료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설정이 시작됩니다. 일단 시놀로지 나스의 이름과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스의 이름은 나중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이는 이름이니까 적당히 영문으로 짧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퀵 커넥트 설정입니다. 시놀로지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놀로지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시놀로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퀵 커넥트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나스의 이름을 정했었죠. 그 이름과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퀵 커넥트 설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퀵 커넥트 주소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외부에서 시놀로지 나스로 접근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DSM 설치가 끝났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윈도우만 설치했다고 컴퓨터를 바로 작업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 같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놀로지 나스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설정이 좀 길어요. 3단계로 나눠서 보면 먼저 장착한 하드디스크를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스크 풀과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 후에 생성된 볼륨 위에 공유 폴더를 생성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안을 위한 사용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시놀로지 나스 설정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볼륨 생성하기입니다. DSM의 시작 버튼을 눌러 저장소 관리자로 갑니다. 그리고 볼륨에 가면 볼륨을 만든 적이 없으니 당연히 비어 있겠죠. 여기서 생성을 누릅니다. 그럼 볼륨 생성 절차가 시작되면서 창이 하나 뜹니다. 저는 여기서 사용자 정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 없죠. 기존에 사용하던 게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스토리지 풀 생성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성능과 편의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단일 볼륨이냐 복수 볼륨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단일 볼륨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능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레이드 구성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레이드 1을 사용할 겁니다. 레이드 1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여러 개의 디스크에 같은 내용을 복사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크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여전히 데이터도 살아있고 남은 디스크를 계속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 복사해 두기 때문에 용량상으로는 큰 손해를 봅니다.
만약 외장 하드처럼 디스크 한 개당 드라이브 하나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레이드 1이 아니라 기본을 선택하세요. 레이드 선택을 마치면 어떤 디스크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레이드 1을 선택했다면 디스크 2개 이상을, 기본이라면 1개의 디스크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브 검사 수행이라고 해서 디스크를 한번 검사할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이미 기존 NAS에서 쓰던 하드디스크라서 사실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새 NAS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파일 시스템 선택인데요. BTRFS는 플러스 모델부터 사용 가능하며 BTRFS를 사용해야만 쓸 수 있는 일부 기능이 있어 저는 BTRFS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볼륨 용량 할당의 경우는 딱히 설정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볼륨 생성이 마무리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정한 것들을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네요.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으니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볼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경고가 보이네요. 사실 이 경고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까 디스크 검사 여부에서 디스크를 검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검사 시간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 약 14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NAS를 사용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평소보다 좀 느린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볼륨 설정은 끝났으니 두 번째 설정인 공유 폴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으로 가서 공유 폴더를 누릅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공유 폴더의 이름만 정하시면 됩니다. 뭔가 설정할 게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모두 기본 값으로 사용하면 되기에 다른 설정은 다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공유 폴더 생성은 참 쉽죠? 자, 이제 사용자 추가인데요. 사실 사용자 추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위해서 관리자 아이디와 일반 아이디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는 DSM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반 아이디는 DSM에 접속을 할 수 없고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해뒀어요. 따라서 일반 아이디로 평소에 사용하다가 실수로 계정이 유출되는 경우 어느 정도 데이터 유출이 있겠지만 DSM이 뚫린 것은 아니라서 해커가 제 NAS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랜섬웨어 등을 설치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용자 추가를 해볼까요? 먼저 제어판으로 가셔서 사용자를 누릅니다.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룹은 사용자 그룹으로 해주세요. 관리자 그룹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 권한 설정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만든 공유 폴더에 읽기, 쓰기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은 공유 폴더 할당량인데 이건 기본 설정으로 쓸 테니 그냥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권한 할당이라는 화면을 보게 될 텐데요. 모든 권한을 거부시킨 후에 파일 스테이션 권한만 허용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정은 NAS에서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파일 스테이션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 속도 제한 설정인데요. 역시나 제한을 두지 않고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적용을 누르면 새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긴 NAS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설정이 남았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위에 보시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폴더 위치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역슬래시 또는 원화 표시 두 개를 앞에 붙이시고 서버 이름을 넣고 다시 역슬래시 또는 원화 표시를 넣고 앞서 만들었던 공유 폴더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침을 눌러서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했던 그 계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마치 외장 하드를 연결한 것처럼 NAS의 드라이브가 나타납니다. 일반 외장 하드처럼 이제 편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휴대폰의 경우 DS 파일 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설치 후에 초기 화면에서 퀵 커넥트 아이디를 사용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실 때에는 반드시 HTTPS 사용해 주세요. 사용 안 하시면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평문, 즉 암호화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해커가 도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꼭 HTTPS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진 않았나요? 초보분들에게 조금 길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시놀로지 초기 설정을 마쳤습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랑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